그 정우람 기자님과 함께 또 그 금주에 일어난 다양한 북한 소식들을 좀 더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네, 뭐 북한에서 뭐 다양한 소식이 좀 있습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어온 거 있습니다. 오, 그래요? 예. 어떤 소식이 있나요? 우선은 이번에 이게 데일리 NK에서도 나왔더라고요. 네. 네, 뭔데요? 예, 김정은의 지시로 북한의 대학생들이 방학을 맞아 모두 삼지연군 건설에 나갔다, 동원됐다. 삼지연군 건설 이 겨울에? 네. 추워 죽겠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이 삼지연 건설 너무 추워서 이 작년 11월에 모두 철수시키지 않았습니까? 김정은이 직접 지시해서 철수시켰는데 거기에 또 지금 북한 대학생들이 들어간다. 참. 그 이유가 뭐예요? 예. 이게 작년 여름에 8월 달이죠. 여름 방학이 시작됐을 때 북한 청년동맹이 대학생들을 모두 방학에 집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방학이 없어요? 예. 왜 방학에 보내지 않았냐 하면 지난해 가뭄으로 엄청 북한의 농작물들이 다 말라 죽게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 모든 주민들, 지어는 중학교 학생들까지 다 이 물주기 동원 그러니까 여름에 그랬죠. 예. 네. 그랬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때의 대학생들이 모두 그게 방학에 집에 안 가고 그걸 했으니까 물주기에 동원됐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역시 중앙청년동맹이 방학을 맞으면서 청년들을 동원해서 뭔가 좀 큰 일을 하자. 예. 김정은이한테 아부했군요. 예. 그래서 겉으로는 이게 김정은의 지시인데 사실을 놓고 보면 이건 다 김정은의 지시인 게 아니라 중앙청년동맹이 미리 계획을 하고 김정은에게 보고서를 올린 거죠. 김정은이가 시킨 게 아니고 밑에서 충성 경쟁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그래서 지금 중앙청년동맹이 옛 80년대 자기네의 영광을 되찾으려 하지 않냐 이런 의구심이 북한에서 많이 제기됩니다. 지금 청년동맹 그 책임자가 누구죠? 지금 제가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최룡해 아니에요? 아니요. 제가 오늘 이 방송에 최룡해는 옛날에 본부당 책임비서고 옛날에 최룡해가 청년동맹 비서를 냈죠. 그 일비서를 할 적에 그때는 꽤나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80년대 노동당 내부에 청년사업부라는 게 있었는데 이때에 장성택이 청년사업부장이었거든요. 장성택이요? 네. 그 행정부장을 하기 전에 청년사업부 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엄청 힘이 있는 기관, 청년동맹이 아주 대단한 기관으로 알려졌죠. 그 산하에 은별무역회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속도전 청년 돌격대도 있었고, 그리고 청년동맹이라고 하면 인민군대에서 노동당원을 빼면 인민군대 군인 병사들 다 청년동맹원들입니다. 그리고 30세 미만은 30세 이상은 증명해 받아주고 30세 미만까지는 북한은 다 청년동맹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동당이 아니면 다 청년동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때의 영광을 되찾으려고 북한이 좀 청년동맹이 설치지 않냐. 네, 이런 의문들이 많이 제기됩니다. 박철민이네요, 박철민. 네, 박철민. 네. 박철민. 네, 박철민이 지금 잘 알려는 안 졌지만 이것도 북한 빨치산 줄기다 이렇게 말이 많습니다. 박철민이가 빨치산 줄기다. 네, 군부에서 좀 활동을 좀 고위급으로 활동을 하다가 청년동맹에 이런 일비서를 갔다 지금 그런 말이 있는데요. 네, 근데 이게
청년동맹이 이렇게 설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네. 그 노동당 조직 지도부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죠. 네. 2000년대 초반 그 선전선동부 완전히 조직 지도부에 반기를 든 것도 아니죠. 조직 지도부하고 경쟁을 했죠. 그게 바로 당 사상 선전 일꾼 돌격대 6.18 돌격대라는 걸 조직해 가지고 그때 북한이 고난의 행군 이후 크게 힘을 못 썼습니다. 다 모든 게 다 정체 상태였는데 이 선전선동부가 이 당 선전 일꾼들 내에서 돌격대를 조직해서 우리가 삼지연군 건설을 막겠다. 우리가 내밀겠다. 그래서 그때 선전선동부 부부장 최춘항을 책임자로 해서 6.18 돌격대라는 게 조직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정일이 당시 최춘항을 굉장히 밀어주고 그다음에 정하철이 이 선전선동부 비서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선전선동부를 크게 내세워졌죠. 그때 조직 지도부가 오히려 선전선동부에 밀리는 듯한 느낌이 났습니다. 그런데 조직 지도부가 기회를 보다가 이 최춘항의 자식이 있죠. 그 최춘항의 자식이 딸이 이 북한 체육상의 그 아들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평양 옥류관을 3일 동안 차지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그 결혼식을 치렀는데 그 3일 동안 숱한 간부라는 간부들이 다 몰려든 거죠. 그러니까 결혼식이 아니라 큰 장사를 한 겁니다. 그 결혼식에 참가한 사람들이 몽땅 다 달러를 가지고 부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회를 지켜보던 조직 지도부가 그 사건을 다 조사해가지고 김정일에게 보고했어요. 그래서 최춘항이 콜로 날아갔죠. 그리고 그에 이어서 정하철이, 이 정하철은 또 이게 유명한 인물입니다. 이 정하철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가 하면 이 사람이 이 북한은 다 A4 용지입니다. 한국은 A4 용지를 안 써도 되는데 굳이 이 나라를 이끄는 사람이 A4 용지에 꼭 의존해서 무언가를 하는데 북한은 A4 용지가 없으면 어디 가서 연설을 못합니다. 한마디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으로 불쑥 발언을 하다가 노동당의 의사 조금 배치되는 그런 언행이라든가 이런 말이 나오면 그땐 뭐 정치범이죠. 그냥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A4 용지에 차근차근 써서 그 대화 내용까지 다 써서 그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북한 TV고 조선중앙방송이고 북한 TV를 보면 그 마이크를 들이대면 우리는 어쩌고 굉장히 결의도 잘하지 않습니까? 네. 그 마이크를 들이대는 뒤에 그러니까 북한은 TV 촬영을 할 때 올해 김정은이 그렇게 신년사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뒤에 큰 화면을 놓고 그걸 보면서 예, 근데 이 TV 촬영을 할 때는 뒤에 큰 대형 이런 광고판 같은 걸 놓습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말할 그 대화 내용을 그대로 말씀표까지 다 붙여서 그걸 쓰거든요. 기자의 질문, 그다음에 답 이런 거. 그걸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게 북한의 법이에요. 근데 마치 딱 보면 그저 TV로 나오는 걸 보면 마이크를 들이대니까 임의로 그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 거죠. 연출입니다. 그런데 정하철이라는 사람이 기자동맹 4차례 때에 나와서 한 20분 동안을 그 연설을 했는데 이때 이 사람이 아닌 게 아니라 전혀 원고지를 준비하지 않은 겁니다. 물론 생각으로 뭔가를 다 정리했겠지만 북한에서 원고지 없이 그렇게 방송을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때는 정하철이 이 선전선동부장이 아니었습니다. 정하철이 김일성의 책임석이었습니다. 책임석이었죠. 예. 그런데 노동당 80년대 중반이죠. 86년 이때인데 이 정하철이 왜 책임서기를 하다가 내쳐졌냐 하면 그 한때 혁명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80년대 이 김정일이 정하철을 아주 나쁘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정일이 눈에 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정하철이 왜 김정일이 눈에 났나? 이 김일성에게 올라가는 모든 문건을 김정일이 먼저 보고서 이걸 올려도 된다. 이건 올리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몽땅 걸렀습니다.
왜? 자기에게 불리한 자료가 김일성에게 보고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정하철이 그때 내각 총리하고, 그때는 내각 총리인 게 아니라 정무원 뭐든가 사무국장 사무장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하고 그 문건을 받아서, 경제 상황에 대한 문건을 받아서 김정일을 거치지 않고 직접 김일성에게 보고했죠. 그래서 김일성이 노발대발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이 우리가 위대한 수령님께 위대한 수령님의 그 신변에 몹시 심려를 끼쳐드렸다. 정신적으로 피로하게 했다. 우리가 이걸 막아줘야 되는데 정하철이 제가 그냥 올려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해서 그 사람을 혁명화 처벌을 보냈던 거죠. 그랬다가 이 90년대 지나서 그 김일성이 다시 불렀죠. 자기 책임서기가 아니니까. 야, 왜 혁명화 처벌을 하냐. 그래도 그 사람이 내 옆에서 아주 일을 성실하게 한 사람인데 다시 일을 시켜라 해서, 그래서 노동당 선전선동부에서 활동을 했고, 처음엔 기자동맹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금방. 그러다가 노동당 선전선동부에 다시 들어갔죠. 이게 바로 당 사상선전 일꾼 돌격대가 조직되게 된 1999년이죠. 그때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정하철이로 들어갔는데 묘하죠. 그 당 사상선전 일꾼 돌격대 그 건을 해서 최춘항이 결국 조직 지도부에 몰려서 완전히 그냥 쑥대밭이 된 거죠.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연관돼서 연대적 책임을 지고 정하철이는 완전히 간첩 혐의로 완전히 숙청됐습니다. 지금 없어요? 없습니다. 예, 그게 아마 2004년 이때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가만 보니까 이건 노동당 조직 지도부하고 김정일이 뭔가 짜고 친 고스톱이 아닌가. 노동당 조직 지도부로서는 최춘항을 쳐버리려고 했다. 그리고 당 사상선전부가 조직 지도부 머리 위에 올라앉는 걸 절대로 원치 않았다. 그래서 쑥대밭을 만들려고 결심을 했다. 그래요? 근데 그런 낌새를 알고 김정일이 참 잘 된 것 같다. 거기에다 걷어 넣어서 딱히 구실이 없었던 정하철 당 사상선전부 그 선전비서로 올려앉힌 거죠. 그래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 6.18 돌격대가 창설되고 그 후에 그 정하철이가 선전비서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최춘항과 함께 같이 사라졌죠. 매우 좀 북한에선 이걸 뭔가 아리숭한 사건이라고 하죠.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냐. 예. 근데 그때로부터 북한 청년동맹은 사실 80년대부터 이런 사건들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완전히 지금은 거의나 힘없는 단체입니다. 한개 근로단체 조직에 불과한데. 그래요? 옛날에는 당의 인전대라 그래가지고 노동당하고 거의 이렇게 비견되는 그런 조직이었는데 그렇군요. 그러니까 최용해 사건 이후에는 그 1992년도 청년동맹 사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빨 뽑고 예, 그때 은별총회사, 무역총회사 사장하고 그다음에 대학생 담당 비서, 그다음에 최룡해 이 세 사람이 청년학생 축전에 참가했다가 쿠바에서 여기 제주도까지 와서 구경을 했다. 이런 게 다 드러나면서 아예 대선풍이 불어서 숱한 사람들 총살됐죠. 겨우 최룡해만 살아남았는데 그 후로는 청년동맹이 아주 힘을 잃었다. 그런데 최근에 청년동맹이 좀 묘한 움직임을 보인다는 거죠. 청년동맹이 조금 힘을 쓰는 건가요? 예, 뭔가 자꾸 틈새를 파고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권력층이라는 게 이제는 그저 치차처럼 꽉 맞물려 있죠. 더 파고들 틈새가 없습니다. 그런데 청년동맹이 자꾸 그 틈새를 파고들려고 하는 겁니다. 주로 외화벌이 가재를 많이 이렇게 그래서 그 청년동맹원들로부터 그 거둔 외화벌이 가재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노동당의 김정은에게 충성 자금을 바친다든가 아니면 청년동맹하고 그 북한의 그 중학생 이하 청년동맹 이하 이 12살까지 어린 학생들은 다 소년단원이 아닙니까? 이 소년단도 청년동맹 산하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최근 몇 년간 청년동맹이 인민군을 굉장히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뭐 인민군만 아니죠. 북한의 어려운 곳에 정말 청년동맹이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금전적으로 많이 지원을 했죠. 그래 김정일이 대홍단에 보내주는 그 뭐 선물 트랙터라든가 삼전에 보내준 트랙터 이거 새로 만들었다 할 때 그 앞에다 청년호라고 썼습니다. 이게 청년동맹이 자금을 지원해서 만든 거라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북한의 성군호 탱크가 나올 때에도 성군호 탱크에 청년호라고 써박았습니다. 청년동맹이 그 지원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청년동맹이 계속 지금 거기에 힘을 넣고 있는데 틈새시장, 권력의 틈새시장을 노리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저렇게 설치다가 조직 지도부의 눈에 나면 이제 완전히 작살이 나지 않겠냐. 예,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선전선동부 한때 그 고난의 행군 지나서 선전선동부가 조직 지도부를 딛고 올라선 그 당 사상선전 일꾼 돌격대 사건처럼 예, 그런 완전히 작살이 나는 일이 벌어지지 않겠냐. 여기에 대해 우려하는 시선이 굉장히 많죠. 네, 그리고 다른 소식은 또 뭐예요? 네, 다른 소식은 이번에 이 북한 건설자들이죠. 북한의 주요 건설자들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하고 나서 이 식량의 이 먹는 음식의 질이 아예 뚝 떨어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주로 이 원산 갈마 해양지구 건설, 그 다음에 저기 단천발전소 건설, 지금 겨울 동안 이걸 계속 내밀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게 그 5대5였다고 합니다. 쌀 50%에 강냉이 50% 이렇게 섞어서 5대5로 밥을 해줬는데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하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쌀은 몽땅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먹고 있는 게 순수 강냉이라는 거죠. 그 북한에서는 강냉이를 타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예. 강냉이를 부셔서 쌀알처럼 만들어서 그걸로 밥을 해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순수 지금 강냉이 밥을 먹는데 거기에다가 반찬도 김정은이 중국에 가기 이전에는 약간씩 기름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도 네. 뭐 못해도 한 달에 뭐 한 개 중대에 4.7kg 이 통기름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기름이 한 통씩 나왔는데 지금은 뭐 기름도 하나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먹는 게 그 뇽식기죠. 뭐 군대들 뇽식기 아니면 이런 비닐식기, 이런 밥을 담는 식기가 작은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기에다가 순수 강냉이를 타갠 그 밥을 내서 강냉이 밥을 먹고 그 다음에 국은 미역 줄거리가 몇 개 그저 동동 뜬 그런 예. 그러니까 음식물의 질이 훨씬 떨어졌다. 예. 그리고 이유가 뭐예요? 염장은 그저 염장무가 그저 반찬이 전부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딱히 모른다는 거죠. 여하튼간 100% 강냉이만 먹이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름을 못 먹으니까 사람들이 육체가 빼빼 말라가고 진짜 겨우겨우 버틴다. 그러면서 지금 돌격대원들 속에서 나오는 말이 야 김정은이 강냉이 얻으려 중국에 갔다 온 게 아니냐. 갑자기 김정은이 중국에 갔다 오고 나서부터 쌀 공급이 전혀 안 되고 100% 강냉이만 공급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김정은이 이번에 중국을 방문했다는 게 강냉이를 얻어온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강냉이만 먹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돌격대원들 모두 김정은이 이번에 중국에 갔다 오더니 강냉이를 짊어지고 온 모양이다. 그래서 우리가 강냉이를 먹는 모양이다. 근데 생활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 강냉이가 이 쌀 먹는 것하고 강냉이 밥을 먹는 게 힘을 쓰는 데서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해요. 예, 그런 게 있고 올해 인민군의 그 지난해 북한이 그 지난해 말이죠. 새학년도 훈련에 들어서기 전에 호위총국 검열을 했죠. 그래 호위총국 군관 4명을 처형하고 그다음에 평양시 방어사령부 정치위원을 처형하고 방위사령부 정치위원 방어사령부? 방어사령부 정치위원 그 호위총국 검열은 작년 8월 달부터 있었습니다. 위원을 총살. 총살했습니다. 근데 호위총국 검열에서 4명 총살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잘 보면 김정은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어디를 방문한 다음에 늘 비행기를 타고서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예. 그런데 김정은이 이번 작년 11월 달에 몰래 양강도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삼지연건설. 그런데 그걸 방문할 때에도 이 열차로 방문했어요. 그렇죠. 암살 시도가 있었군요. 비행기를 타고 간 게 아니라. 왜 그래, 그래서 그러죠? 지금 사람들이 다 그겁니다. 저게 바로 박근혜 때에 뭔가 있었던 그 북한에서 이 내부적으로 김정은을 제거하려고 하던 반란 조직이었다. 예. 이게 허위천국이? 네, 허위천국 사건을 지금 그렇게 봅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때? 예, 박근혜 대통령 때에 김정은을 암살하려고 그 내부적으로 어떤 연결을 가진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조직이었는지 의심이 많이 갔는데 지금 와서 저 허위천국 그 몽땅 그 쓸어버린 박근혜 대통령이 엄청 잘한 거네 그러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허위천국 안에까지 이게 우리의 세력을 넣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이게 어떻게 넘어갔는지 그 사람들이 갑자기 다 숙청된 거죠. 여기서 다 정보를 줬겠지. 그리고 실제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그때 이 한국의 이 국가정보원하고 연결하던 사람은 그 사람이 체포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실제 조직의 몸통을 모릅니다. 모른다. 거기에서 이 사람하고 연결을 가지는 연락원이 한 명 있었죠. 그러니까 이 전면에 나서서 이 중국에 파견돼 있으면서 한국의 국가정보원하고 연결을 가지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사람하고 이 몸통인 조직에 이 국가정보원이 지령을 받아서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일을 잘한 건데. 사실 그랬죠. 사실 뭐 2, 3년이면 통일이 된다 한 게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특활비 뭐 저거 그러는데 그것도 다 이런 데 쓰느라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엄청 사실 그런 일을 했습니다. 박근혜 근데 대통령 이 역적 같은 놈들이 지금 이 역적 같은 놈들이 특활비를 자기들은 김정은이한테 갖다 꽂아내리면서 이게 지금 우리 그 애국자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감옥에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이거. 사실 그것 때문에 진북 세력들이 상당히 많이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을 하야시키는데 동원됐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이 조직을 북한이 이 조직의 몸통을 못 잡아냈습니다. 아직도? 지난해 허위천국 검열에서 처형된 사람들이 그 몸통이 아니겠냐. 지금 이게 저희들이 판단이거든요. 왜? 이 중국에 나와서 이 국가정보원하고 연결을 하던 사람하고 이 몸통하고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중국에 나와서 활동하던 사람이 체포됐다는 걸 알고 자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통 조직하고 이 연락은 완전히 세력이 사이가 끊어졌죠. 그래서 북한이 여지껏 그런 조직이 있다는 걸 알고 정말 필사적으로 이 조직을 드러내기 위해서 뭐 많이 그렇게 했죠. 그랬는데 지난해 8월 달부터 허위천국에서 터졌다는 거죠. 그러면 정 기자님, 북한에 이런 체제 변혁을 꿈꾸는 세력이 얼마나 있어요? 당시에 보면 민간에 있습니다. 민간에 있습니다. 민간에 2014년도에 비라를 뿌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리원, 그 다음에 순천, 평성, 여기에 소책자하고 비라를 뿌린 사람들이 있는데 북한이 국가보위부가 국가검열이라고 하죠. 국가수사라고 하죠. 이 수사를 1년 동안 벌였는데 이 북한의 5개 도시에서 동시에 삐라하고 소책자가 뿌려졌습니다. 양강도 해산시, 그 다음에 이 평안남도 평성시, 평안남도 순천시, 항해북도 사리원시, 항해남도 해주시, 이 5개 도시에서 동시에 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해산, 사리원, 순천, 평성, 평양? 평양은 아닙니다. 해산, 사리원, 순천, 평성. 그 다음에 해주. 해주. 이렇게 5개 도시에서 이 김정은의 가문에 대한 걸 쭉 해설하는 소책자하고, 그 다음에 대학생들에게, 청년 학생들에게, 그 다음에 지식인들에게, 뭐 이렇게, 그 다음에 군인들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제목으로 된 그 전단을 북한 땅에서 북한 사람들이 직접 뿌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야, 이건 좀 대단한 건데. 근데 북한이 이걸 1년 동안 추적을 했는데 끝내 이 사람들을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사람들을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더욱이나 중요한 건 북한이 이 사건에 대해서 남한을 걸고 들지 않았습니다. 남한이 분명 개입을 안 했다는 건 뻔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또 이 사건을 지금까지도 계속 감추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그때 해산시에 뿌려진 그 전단하고 소책자가 있었는데 그 소책자를 한국의 이 대북 전문 인터넷 매체죠. 데일리 NK가 그걸 역입수했다는 거죠. 예, 그때 뿌려진 소책자를 역입수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건 뿌려졌다는 게 증명됐고, 예. 뿌려졌다. 그런데 이 사건은 북한이 지금까지도 감추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그리고 그러니까 그 조직을 아직 체포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 국정원이 예. 이런 단체를 도와줘야 되는 게 국정원의 임무 아닙니까? 그렇죠. 네? 북한의 그 대남 통일선 사업부는 남한의 종북들에게 계속 이 물질적 네. 뭐 이런 그 정치적 이런 그 후원을 보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우리나라 국정원은 뭘 해야 돼요? 이런 거 도와줘야죠. 근데 요즘에 이런 거 도와주나요? 그런 게 없습니다. 예, 좀 뭐 내막적으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뭐 최근엔 좀 그런 분위기는 대통령 하나 아닌 것 바뀌니까 같습니다. 나라가 이게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어쨌든 이런 조직이 호위총국에서 제거됐습니다. 그게 제거됐다고 해서 북한의 이런 반체제 조직들이 완전히 사멸된 건 아닙니다. 저희들 전번에 그 공개한 그 북한의 강연 자료가 있죠. 그 평안남도에서 공개한 자료입니다. 전국에 다 한 거 아닙니다. 근데 그것도 2014년도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이 장성택을 처형했을 때 사실 김정은이 숱한 사람들을 처형하려고 했습니다. 그 북한에 한때 김일성이 죽고 나서 그 시마조 사건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한 2만여 명의 간부들을 숙청해 버렸죠. 그런 그에 비교될 만한 사건이 장성택 처형 사건이었다. 그 연줄로에서 숱한 사람들이 죽을 뻔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김정은이 그 숙청을 하다가 중도에 이걸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숱한 사람들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죠. 왜 이걸 멈췄냐? 그때 그 강연재강이 나오죠. 그 강연재강에 나오는 것처럼 그때가 바로 기회였다고 본 겁니다. 북한에서 이런 김정은을 전복하려는 세력들이. 그래서 야, 이게 지금 우리 뭐 천하에 둘도 없는 기회다. 우리가 이제부터 걸게 하자 한 겁니다. 이 사건이 갑자기 국가보위부에 의해서 드러났다는 거죠. 그 바람에 김정은이 엄청 놀랐다는 겁니다. 이렇게 반란 세력들이 자기를 지금 뒤집어 엎겠다고 그러는데 거기에다 이 장성택 사건에 연이어서 숱한 간부들을 숙청해버리면 그에 대한 그 반정부적 요소, 그 주민들이 반발이 이걸 자기가 감당해낼 수가 없다. 그래서 사실 그때 그 반란자들에 의해서 반란을 계획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장성택 숙청 사건이 어영부영 그저 다 무마되고. 그때도 반란을 그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군요. 예, 그래서 사실 그게 장성택 숙청 사건 때에 간부들이 많이 숙청되지 않았습니다. 그랬군요. 엄청 김정은이 겁을 먹었죠. 그리고 지난해 그 호위총국 검열이 있고 처형이 있은 다음에 새로 바뀐 게 있습니다. 바로 올해에 어떤 노름이 벌어졌냐면 군부대들의 각 중대마다 이 10kg까지 다 뭐 측정할 수 있는 전자저울이라고 합니다. 아마 전자저울이라고 하는 걸 봐선 우리가 뭐 이렇게 몸무게랑 뜨는 그런 저울이 아닌가. 근데 10kg밖에 못 든다고 하니까. 근데 이걸 매 중대 정계 왜 이 전자저울을 공급했냐? 이 중국산 전자저울을 숱한 걸 지금 사들여다가 뭐 사들였는지 아니면 중국에서 공짜로 지원받았는지 그건 모르죠. 이걸 인민군대 매 중대에다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구가 뭔가 군인 병사들에게 밥을 줄 때 이 저울에 떠서 줘라. 그래서 군인들이 한 끼 식량이 200g이 아닙니까? 근데 이 200g을 이 밥을 다 하면 거의나 막 350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이걸로 밥을 하면 뭐 강냉이 밥일 때는 300g, 그다음에 쌀밥일 때는 350g이 된다. 그래서 이걸 저울에 다 떠서 병사들한테 먹여라. 왜? 이 지휘관들이 너무 쌀을 떼어 먹으니까 병사들이 정말 배고파서 이젠 다 죽을 지경이니까 이 병사들이 반발이라는 게 대단하다는 거죠.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게 두려운 겁니다. 김정은도 이게 두려워서. 그래서 인민무력부가 그 진짜 병사들에게 제대로 피복도 공급 못하는 주제에 전자저울을 잔뜩 했다가 매 중대마다 다 나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병사들에게 밥을 떠먹여라. 근데, 떠서? 네. 예. 근데 이게 뭐가 웃기는 건가 하면 후방천국에서 검열이 내려온다 하면 밤양이 갑자기 쫙 올라가고 딱딱 그 전자저울에 떠서 밤양이 조금 모자라면 거기에다가 한 숟가락씩 더 떠 놓으면 밤양이 맞춰지고 너무 많으면 한 숟가락 덜어낸다는 겁니다. 그렇게 딱 맞춰서 이렇게 공급을 하는데 검열하는 성관들이 사라지면 사라지기 바쁘게 밤양이 이렇게 그저 확 줄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젠 이 검문소들의 이 저울을 가져다가 주니까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검문소들에다가 이 전기종 아니면 이런 어떤 이 중대부에 신호를 주는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대, 여단 이런 후방부들에서 이 병사들이 아침이나 저녁 이런 식사 시간에 불에 급습을 한다는 거죠. 식당을 급습한다고 합니다. 암행어사 7개월 이것처럼. 예, 그래서 얘네가 진짜 밤양을 제대로 병사들한테 먹이는가. 그러니까 북한군은 지금 그 밤양을 갖고 싸우고 있고요. 네, 밤양하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비서는 애들한테 그 전기종이 아니면 그 건전지로 작동하는 정전이 돼도 건전지로 작동해서 삑 소리가 나는 이런 걸 중대부에 다 연결을 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삑 소리만 나면 그 즉시 식당으로 달려나가서 밥 먹지 못한 애들도 다 쫓아버린다는 거죠. 니네 밥 먹은 게다. 밤양이 워낙 적은 거니까 적으니까 니네 다 밥 먹었다고 해라. 빨리 빠져라 하고 그다음 그 뒤에 줄을 쭉 선 애들부터 지금 밤양을 높여준다는 겁니다. 그럼 밥을 적게 했는데도 밤양이 높은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럼 그것 때문에 다른 애들은 굶겠네요. 굶죠. 그래서 지금 별 희귀한 노름이 다 나오고 있다. 이게 뭐 하는 집단이에요. 이게 정말 북한이란 나라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정말 이건 비상식적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아마 한국도 60년대, 50년대, 60년대 뭐 군인들이 식량을 많이 떼어 먹었다 이런 소리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가난한 시절에. 근데 북한은 지금 이게 한창인데 이걸 막기 위한 대책이라는 게 군인들이 그러니까 군 지휘관들에게 그리고 군 지휘관 가족들에게 배급을 더 잘 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저울에다 달아서 병사들이 배를 채워주겠다. 밤양을 저울로 측정하는 이건 누가 궁리를 한 건지 정말 이건 웃지도 못할 그런 이런 해괴망측한 일이죠. 아마 세계 군대 역사에 이런 건 없을 겁니다. 그때 김정은이가 빨리 핵 포기하고 병사들도 좀 먹이고 주민들도 북한 주민들도 좀 먹이고 그래야지. 또 핵을 붙잡고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핵을 포기하고 어쩌고 김정은은 정말 지금 북한 주민들로부터 모든 걸 다 이젠 뭐 빼앗겼죠. 잃은 겁니다. 신임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신뢰를 잃었다. 김정은이 핵을 만든 거 아마 김정은의 최대의 실수일 수 있습니다. 핵을 만든 지금에 와서 북한의 어떤 언론도 핵은 만능의 복음이다 이런 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이제 없어진 거예요?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핵에 대한 걸 일체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 북한 주민들이 다 그겁니다. 아니 핵무기를 완성하고 미국까지 타격하는 뭐 미사일까지 완성하면 우리는 세상에 두려울 적이 없다고 하더니 지금 이게 뭐냐? 핵무기를 만들어 놨는데 숱한 적이 생겼다는 거죠. 더 굶주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핵무기 때문에 좀 짜증이 많이 나요. 그 핵이 있으면 정말 무서운 게 없고 미국도 다 북한 앞에 무릎을 꿇고 뭐 애발제발하면서 막 경제 제재도 해제하고 다 그럴 줄 알았는데 좀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야 이것도 아니다. 제가 한 말은 한마디도 믿을 게 없다. 김정은이가 점점 핵 때문에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예. 예, 그리고 내용이네요. 예, 예.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예. 북한 내부에서 지금 그 영화문헌 학습이라고 합니다. 예. 북한에서 영화문헌 학습은 다큐멘터리라고 하죠. 예, 예. 한국에서 다큐멘터리, 북한에서는 기록영화라고 예. 합니다. 이 기록영화 중에서도 김일성, 김정일이 나오는,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런 김일성 일가가 나오는 기록영화는 다큐멘터리는 영화문헌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간부들을 대상으로 영화문헌 학습을 하는데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영화문헌 학습을 하는데 예. 이 영화문헌의 내용이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된 겁니다.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해서 쌓아온 그 김일성의 김일성이 아니라 김정일이죠. 김정일과 김정은의 그 업적, 이걸 선전하는 그 다큐멘터리입니다. 이걸 영화문헌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는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 있죠. 예, 이걸 만드는 그 과정까지 보여주면서 그때 헌신한 그 과학자들하고 뭐 기념사진을 찍고 이런 걸 다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지금 북한이 내부적으로 그 간부들을 향해 굉장히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그 다큐멘터리 내용이 뭔가 우리는 이렇게 피로 만든 이 전대수령 우리 체제가 그러니까 김정은이죠. 이 피로 일궈낸 재산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이건 유산이다. 그러니까 김일성으로부터 넘겨받은 이 핵과 미사일이 유산이라는 거죠. 근데 그 주민들은 안 믿는데 지금 간부들끼리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주민들은 그러니까 간부들도 이건 다 같습니다. 핵을 가지고 미국을 무릎을 꿇린다는 건 이젠 거짓말이다. 예. 그러니까 간부들의 동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영화를 만들어서 돌리고 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북한 내부에서도 그렇죠. 지금 이 비핵화 관련된 회담이 있고 막 이런 게 있다는 걸 아니까 북한 간부들이 김정은을 은근히 비꼬는 겁니다. 미국하고도 당당히 맞서 이길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치더니. 그러니까 지금 간부들도 이걸 믿지 않으니까 지금 영화 학습을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 이건 김정일 시대 김일성 김정일이 물려주신 유산이다. 유산이기 때문에 유산은 우리가 억만 년 지나도록 이건 길이 보존해야 된다. 그래서 핵과 미사일을 결국 포기 안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의 다큐멘터리를 지금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예, 김정은은 절대로 비핵화를 할 생각이 없고 오로지 대북 제재를 어떻게 하나 풀어서 이 자기들이 핵 보유국으로서 인정을 받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정전선언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이 반미 세력들을 고무 추동함으로써 이 대한민국에서 반미 운동이 또 이렇게 맹렬하게 일어나도록 지금 해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네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 이런 다큐멘터리를 돌리고 있다 하는 건 아마 한국의 국가정보원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가요? 그 다큐멘터리를 좀 입수할 수 없을까요? 저도 그것 때문에 이거 말할 수가 없는 건데 여하튼간 그것 때문에 다른 이 탈북자 아마 국가정보원하고 같이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이런 북한 정보를 캐는 사람들하고 연결을 가지고 직접 다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역시 이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이 두 편의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높은 겁니다. 근데 그런 걸 봐선 그 다큐멘터리를 입수를 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대단히 좋죠. 우리가 우리 이해란 TV를 통해서 또 애청자들에게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입수를 하려면 돈이 좀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쨌든 노력은 해봐야죠. 어쨌든 돈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김정은이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런 자료들을 자꾸 채취를 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그겁니다.
유언이다. 비핵화는 김일성, 김정일의 유언이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그럼 나도 내 맘대로 못한다. 네.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비핵화가 유언이니까 우리는 비핵화를 하겠다. 그러면서도 이제 만들어 놓은 핵무기,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김일성, 김정일이 물려준 유산이다 하는 겁니다. 유산은 억만 년 우리가 그러니까 목숨을 내놔도 김정은이 예. 김정은이가 하는 얘기가 네. 자기는 비핵화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렇죠. 이건 유산이다. 이게 지금 이 꼼수를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잡다리 단단히 해야 됩니다. 북한은 그 말로 거짓말을 해도 책임지지 않는 이 뻔뻔들이 때문에 이 자유세계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 말로 잘못 엮이면 예 우리가 당하는 거죠. 우리가 사기꾼한테 말로 잘못 엮이면 당하는 거 아닙니까? 예. 사기꾼들은 가지는 게 없어요. 이자들은 자기가 책임지지 못할 일을 해놓고 잠적해버리거나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김정은은 잠적 안 해도 죽이려는 놈이 없기 때문에 북한에 그냥 건재하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깡패, 이런 도둑놈, 이런 사기꾼하고 정말 이걸 관계를 잘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참 묘하지 않습니까? 이 다큐멘터리가 기존에는 없다가 지금 올해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하고 나서부터 이 다큐멘터리를 지금 대대적으로 돌린다는 그러니까 거죠. 1월 달부터 돌린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1월 달 중국을 방문한 것도 사실 내막적으로는 그 북미 회담, 그 비핵화 회담하고 관련해서 중국을 방문한 게 아닙니까? 그랬겠죠. 예.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 2월 말에 회담이 예견되어 있는데 이 시각에 왜 북한이 이런 다큐멘터리를 간부들한테 보여주냐? 그러니까 지금 미국 대통령 만나러 가야 되는데 나 항복하지 않는다. 이거 지금 간부들한테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죠. 뻔하고 뻔한 거 아닙니까? 비핵화를 안 한다. 그 소리죠. 거죠. 예. 어쨌든 종전선언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김치 국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되죠. 예, 떡줄 놈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떡을 못 먹게 되겠죠. 그러니까 괜히 종전선언 김정은을 기쁘게 해서 또 미국을 속여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 이걸 통해서 이권이나 챙겨보겠다. 이런 정말 헛된 꿈을 꾸시는 분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지금 미래가 아주 불투명해지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좀 각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은은 절대로 핵을 포기할 의사가 이 시간에도 없다는 거 지금 북한 주민들이 계속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없죠? 예, 다음 소식은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 12일이면 화요일이죠. 네. 화요일에 이제 제가 좀 새롭게 꾸미려고 우리 정우남 기자님하고 김정봉 교수님을 두 분을 모셔서 평론을 같이 곁들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도 역시 2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달까지는 계속 2시에 실시간 방송을 하도록 하는데요. 저희 이해란 TV도 좀 앞으로의 이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진행되는 사안은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께서 좋아요 또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고요. 이게 실시간 방송 같은 걸 보시려면 그 옆에 종처럼 생긴 게 있어요. 이 종을 눌러주시면 알림이 뜹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그걸 좀 알려주셔가지고 실시간 방송에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이해란 TV의 특징이 뭐냐면 구독을 누르지 않고 보시는 분이 75%입니다. 75%. 그러니까 제발 구독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보시는 건 좋은데 구독도 좀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